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보시는 것 같이 전력 지원 체계 유치 및 활성화 방안 국방 국가 산업단지 중심으로 한 제목으로 정춘일 한국전력문제연구소 연구부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잠깐 발표자분의 양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춘일 연구부소장님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셨고 육사 교수,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육군 교육사 전투 실험 촬영 등을 역임하셨고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신 이후에 하이브 시스템 부사장, 네오넥스 소프트 고문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춘일 연구부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빠진 경력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방산 전문 업체인 그 삼성그룹 속에 그 삼성 탈레스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한화 시스템 한화에 팔려서 지금 한화 시스템으로 근데 이거 벗어도 됩니까? 예. 거기에서 제가 저 경영 전략 팀장 말하자면 이제 그 전략을 전사적 차원의 전략 기획, 사업 전략 기획을 총괄하는 거기에 그 팀장 임원으로 있었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임원이기 때문에 임원은 임시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서 이제 하이브 시스템이라는 그 업체는 어떤 관제 센터에 보면은 비디오 월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지금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있는 그 상황실의 그 비디오 월을 이제 거기서 납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관제센터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를 하는 그 업체에서 제가 고문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군생활 30년, 그 다음에 나와서 비즈니스에서 한 10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 파트에서 연구와 교수 파트에서 한 10년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경력을 크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제가 육사 나오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석사 2년, 박사 5년 해서 이렇게 해서 안 해본 거 없이 골고루 다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 이거를 받아서 연구를 했는데 어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고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내 것만 보고 다른 건 안 보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그리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순수한 입장에서 그야말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 제가 요청을 받고 나서 고민을 했는데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한 자료가 전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머리에서 이 주제가 떠나지 않고 계속 고민해서 이게 몇 장 안 되지만 하루에 한 장, 두 장, 어떨 때는 반 장,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설프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낮은 소리를 하나, 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의 그 순수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놓고 순수하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어설프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앞에 두 가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세 번째부터 이제 끝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그 여기 계신 분도 알지만은 오늘 유튜브로 해서 이거에 또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는 내용도 조금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 조성 목적과 추진 경위는 오늘 와서 이 팜플렛을 뭐 이렇게 보니까 좀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저는 뭐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조성 목적을 여러 가지로 써놨는데 그거를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그 한 줄로 요약을 하니까 우선 충청남도 남부 권역에 이게 설치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전력 지원 체계, 즉 무기 체계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그 전투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나머지들을 정리를 하는 거다. 그거를 위해서 국방,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없는 첨단 국방 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 우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또 이 충남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목적이 굉장히 잘 그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과연 남부 권역에 하는 건 다 좋은데 전력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해야 하는 거냐? 또 국방산업 혁신 클러스터의 성격을 지금 저걸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과연 그렇게 됐을 때 뒤에 나와 있는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당면 목표, 목적은 좀 큰 거고요. 어떤 비전과 어떤 그 방향성이 있는 거지만 그 지금 당장의 목표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오늘의 토의의 중점이 바로 지금 당장의 목표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목적을 달성하는 우선 당면 목표가 되겠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당면 목표는 제가 설정해 놓은 목표입니다. 추진 경위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준비를 좀 잘 하셨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고 기반을 조성하는 일에 이제 착수할 때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2020년 11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 해서 이제는 기반을 조성하는 일에 착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와 있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뭐 예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국방산업융합원을 신설을 하고 이제 방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좀 유치를 하고 우선 할 수 있는 일로서 워리어 플랫폼 테스트베드 센터를 구축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 사업 준공의 목표가 2027년으로 여기 이제 팜플렛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인터넷을 보고 이렇게 따온 건데 저건 뭐 2027년으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유치 업종은 여러 가지 이제 쭉 그 다 좀 하겠다. 이제 이 굉장히 전투 지원 장비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굉장히 넓습니다. 전력 지원 체계 사업이라는 것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굉장히 뭐 아주 저급한 것부터 아주 첨단까지 아주 이렇게 그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도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이전하면은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이냐, 보조금도 지원하고 세제도 지원하고 정주 여건도 조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잘 수립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진짜로 성공하는 거냐? 진짜로
충청남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냐? 성공의 열쇠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완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다른 거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계획 자체가 성공 요소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공을 시킬 것이냐? 이게 아마 오늘의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고, 앞으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포함해서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성공의 열쇠를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지 여기에다 포커스를 두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딱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려놓은 거다 이거죠. 진짜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올 거냐, 진짜 올 거냐,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서 유치 목표는 전력지원책의 생산업체가 400여 개가 되는데 160여 개를 유치를 하겠다.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100여 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어떤 업체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게요. 이게 뭐 지금 뭐 환경 문제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맨 오면 뭐 환경 오염 뭐 시키고 이런 게 오면 안 돼요. 그다음에 뭐 음식물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만들었고 기술이 없는 이런 거를 해서 충남 여기에 오면 그 업체들이 그 지역 경제에 뭐 세금은 돈 벌어서 내겠지만 진짜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문제. 그래서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흔히 하는 속담으로 말을 우리가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강제적으로.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물은 강제로 못 먹이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해서 400여 개 중 160여 개, 100여 개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올 것이냐? 진짜로 올 것이냐? 이 문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자료 뭐 이렇게 준 걸 보니까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는, 또 자문위원들도 그렇고 이쪽 기업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다 이제 공무원을 하고 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잘 짜고 하는 그런 거는 할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의 비즈니스 세계는 그 우리가 지금 뭐 저도 공직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우리 공직 생활을 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 기업은 눈이 하나밖에 없어도 돼요. 콧구멍이 하나밖에 없어도 되고요. 팔 한 짝 못 써도 돼요. 그 기업은 돈만 벌면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승진도 되고 연봉도 결정이 되거든요. 서울대를 나오고 뭐 엄청나게 잘생기고 뭐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돈을 못 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직원이 아니거든요. 임원들도 마찬가지로 상무 돼가지고 1년 만에 잘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동안 잘해서 임원을 시켰는데 하고 보니까 사업을 하나도 못 따오거든요. 엄청나게 치열한 그 진짜로 군대가 적하고에 싸워온다면 기업은 경쟁 상대하고 싸우는 데서 이기는데, 이기는 거는 유일한 잣대가 그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충남 여기에 지금 그 국가 산업단지에 들어오면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진짜 오고 싶냐 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고 못 온다면 뭐 때문에 못 오느냐? 그 못 오는 이유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는데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세제 지원하고 정주 요건 조정해 준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오는 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서 앞으로 이런 포럼에서 어떤 기업의 그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좀 불러서 현실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문제로 제기를 합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가 성공하려면 제가 볼 때 이 세 주체가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국방부나 군은 이제 전력 증강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해놔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협조를 안 하죠. 저기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국방부 군수국장, 군수국에 있는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전력 지원 측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군수 쪽이죠. 뭐 안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좀 문제가 있다. 라고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자체는 여기 다 오셨고, 지자체는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기업은 수익 성장. 저 세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이게 국방산업단지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다. 국방산업단지보다도 국방산업이, 이 논산에 만들어지는, 충남에 만들어지는 국방산업 클러스터가 성공을 할 수 있다. 진짜 국방과 군이 이쪽에 클러스터를 만들어면 전력 증강에 진짜 기여할 수 참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렇지 않고 하다 노니까 뭐 입찰해서 이게 특혜나 달라고 그러고 뭐 자꾸 압력을 가하고 뭐 이러면 과연 국방부나 방사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지원을 할 것이냐. 근데 거기서 그런 거를 안 해주면 이따 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참 힘들어요.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역 발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진짜 기여를 하냐. 그래서 저는 자꾸 머릿속에 새만금이 떠오르더라고요. 새만금을 엄청난 국고를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과연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 거기에 뭐 안 되니까 엄청나게 태양광 뭐 이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경우에 지역 발전에 진짜로 기여를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일대에 기후 이변을 일으켜 가지고 오히려 거기를 살기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 그 밑에 땅은 또 다 죽잖아요. 가뜩이나 그 막아놓은 땅은 그 생태계가 지금 어려운데 그마저 이게 패널이 막아놓으면 더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외진대에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그 산업들이 소비가 되고 고객들은 딴 데 있는데 그 외진데다가 해놓으면 그 산업들이 제대로 되겠는가? 입지적으로.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기는 또 그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하나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기업은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성장도 해야 된다. 기업이라는 게 5년 하고 끝나면 기업은 안 되잖아요. 10년, 20년, 30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장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참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게 관련 주체별로 그러면 책임과 역할, 소위 말하면 role and responsibility, 저건 뭐 조직을 진단할 때 굉장히 따지잖아요. role과 responsibility, 이것이 뭐냐. 제가 이제 정리를 이 외에 많겠지만 이거 갖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우선 군 입장에서는 또는 이 국방산업단지가 처음 만들어지고 유일하기 때문에 이 특수적 위상과 역할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야, 우리 입찰 때 그거라고 뭐 해줄 수가 없어. 그냥 똑같이 들어와. 똑같이 입찰 참여해. 어떻게 거기다 특혜 줘?
딴 데서 반대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 모아놓은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뭐 반발이라든가 뭐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어긋나지 않고 진짜 국가적 차원에서 이걸 하면 뭐 세계적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게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법과 제도나 절차 등 거버넌스를 이쪽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쪽 지자체의 힘만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다. 그다음에 이제 범정부적으로 뭐 국산화 뭐 이런 게 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여기 들어오는 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보다는 중소 중견기업일 거거든요. 그 업체들은 10년, 5년, 10년을 가기가 굉장히 힘든 게 신규 사업, 신사업을 계속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사업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근데 중소 중견기업은요 연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벌어서 그달 벌어서 그달 임금 주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여유 자금이 없어요. 뭐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돈을 쌓아놓고 있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중소 중견기업은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여기에 필요한 그 신사업들을 만들어서 계속 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런 그 연구개발 투자를 이쪽으로 좀 돌려줄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 국방산업단지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업체들이 나오는 것은 조달 우선을 좀 시켜준다. 조달 우선을 좀 인정해준다. 이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국방부, 방사청, 뭐 기재부, 뭐 이 산자부 뭐 이런 데에서 역할을 하고 국회 이런 데서 역할을 해야 되겠죠. 아울러서 이것을 인정하려면 이 국방부 국방 쪽에서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을 여기다가 이제 충남의 연구개발 기관보다도 국방 쪽에서 이런 전력 지원 체계와 관련된 연구개발 기관을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에서 기술 같은 걸 뭐 이렇게 해주고 이 연구개발이 이제 말하자면 뭐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같은 이런 데하고 협력해가지고 업체들에게 연구개발을 이제 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되겠고, 특히 그 전력 지원 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게 품질 보장이잖아요. 이 품질 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왜 그 납품되는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하는 게 국방기술 품질원인데 지금은 그 저쪽에 뭐 진주인가 거기 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분원이라도 여기 와 있어야 된다.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게 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지자체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더 저보다 더 잘 할 수 있겠고, 지자체에서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기업 친화적인 행정 지원을 해야 된다. 업체를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인허가나 이런 걸 검토를 할 때 그 지자체가 이게 갑의 위치에서 굉장히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기업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통상 이게 이제 규제가 없으면 정부에 힘이 없거든요. 이게 규제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더 힘든 거라. 이러면 들어왔다가도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주 기업의 민수 제품도 많이 할 건데 그거는 충남 지역에서 충남 인근 충청도 지역 쪽에서 우선 구매를 해주는, 그래서 좀 메리트를 주는 이게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국방부, 산업부, 기재부, 중기부 등 뭐 이런 관료정부부의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업체들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나서서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그걸 전담하는 입주 기업의 지원 기구가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저 국방 쪽에서 들어와 있는 거와 아울러서 이것도 설치가 좀 아마 이게 빨리 좀 돼야 될 겁니다. 논산시 따로 하고 뭐 충남도 따로 하고 그쪽에서 관련 업무도 바쁜 게 많은데 그분들이 그 하면서
그 뭐 이쪽을 담당하도록 하면 굉장히 힘들 거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2027년이면 6년 남았는데 6년 동안 그 굉장히 그 저 기업 유치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려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게 어디든가 이제 공동으로 뭐 해서 충남도에서는 논산지원 뭐 니들이 해 그러고 충남 논산지원 우리 힘이 좀 부족해요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충남 지자체지만은 다르잖아요. 장이 충남에 대통령이 한 분 계시고 논산 지역에 대통령이 한 분 계신 건데 그 같이 합해서 지원 기구를 하나 만들어지고 그 기업은 논산시와 충남도가 같이 이렇게 밀어주는 그리고 거기에 좀 그 같이 협축하는 이런 게 돼야 되고 뭐 기업은 이게 본사를 반드시 이전해야 됩니다. 본사가 있는 곳으로 세금 내거든요. 공장만 본사는 서울에다 두고 또 어디다 두고 공장만 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지자체에는 세금 절대 안 납니다. 본사를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본사를. 그 다음에 기업은 신기술, 고품질, 적정가 비싸면 안 되거든요. 예, 전력 지원 체계를 지속적 개발하고 공급을 해야 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신제품 이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은 굉장히 열악해요. 알고는 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못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신제품을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만들 수 있겠냐. 거기서 그걸 만들어서 돈을 벌으면 그것이 다 이 지역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는 기업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는 도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내 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뭐 만들어 놨는데 지역 인력보다는 뭐 딴 데서 데려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을 건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인력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인력 확보가 이쪽 지역에 그쪽 업체들이 충원해서 쓸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기존에 거기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존 인력들이 이쪽으로 같이 옮겨올 수 있겠냐.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터전을 옮긴다는 것이. 저런 문제. 그 다음에 우수한 연구개발 및 생산 인력이 이쪽 지역만 해갖고 되겠느냐. 얼마나 있느냐. 이래서 인력 확보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중요한 게 고객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고객이 확보돼야 사업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 그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뭐 등등 기관들이 있지만은요, 거기는 소비하는 데가 아니에요. 본부거든요. 그다음에 방사청은 서울 있거든요. 저 과천에 있죠. 이 고객들이 이제 이거를 구매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상군본부가 모여 있다고 해서 거기서 구매를 한다? 그거는 아닐 것 같고 군사령부, 군단 뭐 이런 데가 다 있는데 그래서 구매할 고객들이 있느냐? 만약에 없다면 그걸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육해, 공군, 해병대 전체를 고객으로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요, 국내 고객만으로는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려면 또 전력 지원 체계로 묶어 놓으면 회사가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잘 봐야 돼요. 전력 지원 체계를 공급하는 업체가 전력 지원 체계 사업만 하지 않아요. 그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력 지원 체계 사업이 업체의 포트폴리오와 수익에서 차지하는
기업이 이게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방산업체 중에서 현대 로템이 전차, K2 전차를 공급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방산업이 현대 로템의 한 10%도 안 될 거예요. 10%도 안 될 겁니다. 거기는 주력이 철도 차량 뭐 이런 거하고 기계 설비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전력 지원 체계를 공급하는 업체가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전력 지원 체계만 하지 않거든요. 그게 5%, 10%, 15%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거 하자고 일이 옮겨올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전력 지원 체계 사업에만 전념하는 기업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있으면 쬐끔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강조드리지만 기업의 수익성과 지속가능 성장성을 어떻게 전력 지원 체계 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약 7.5조 원인데 160개 기업 입주 시 시장 규모는 3조 원인데 그러면 이 3조 원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전국의 전력 지원 체계 사업하는데 그러면 논산 쪽에 올 수 있는 돈이 얼마가 큰가? 그걸 가지고 나눠 먹기에 충분할까? 왜냐하면 국방부의 전력 지원 체계 예산이 팍팍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주 기업들의 수익 보장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 아울러서 해외 수출 기반도 노력을 해줘야 된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에 굉장히 힘든 게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런 기업들이 이쪽으로 오게 하려면 상당히 여기 오면 좋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뭐 여러 가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소위 다른 데보다는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이런 논리를 여기서 개발을 해야 돼요. 이 팜프렛 만들어서 우리의 비전이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여기 오면 뭐 좋냐? 뭐가 좋냐?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력 지원 체계 시장의 특성, 현황, 그다음에 미래 성장 가능성을 이제 제시를 우선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온다고 전력 지원 체계 특화를 시키지만 민수 사업도 잘 되도록 병행적으로 잘 발전되도록 촉진을 해준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깊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전력 지원 체계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지만 지금까지 그걸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해왔지만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 꼭 저렇게 제한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많다. 저렇게 제한하는 것이. 그래서 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전력 지원 체계를 좀 폭넓게 해서 하자. 거기 과학기술 기반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정보 체계는 뭐 당연하지만 2차 전지가 앞으로 10년 이상을 우리 기업에 이제 그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거하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2차 전지하고 4차 산업혁명은 이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저쪽에 이 전력지원 이 군에 다 필요한 겁니다. 군내의 2차 전지는 말할 수 없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무전기, 차량, 이제 전기차 하면 군 차량도 전부 전기차로 갈 거 아니에요. 다는 안 가도.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뭐 LG, 삼성,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세계의 이제 K 배터리인데 그건 전방 산업이에요. 거기에 걸려 있는 후방 산업이 되게 많습니다. 크게 보면
에코프로비엠처럼 양극재 하는데,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전해 액 만드는데, 동박 만드는데, 음극재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뭐 포장하는데, 또 테스트하는데, 무지무지 후방 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기가 후방 산업이 없으면 하나도 못 합니다. 미국이 보면 반도체 공장이 없어요. 팹이. 설계 업체하고 다 소부장 산업입니다. 그쪽이 엄청나게 지금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 업체들의 소부장 업체들이 전력지계 지원체계 사업하고 아주 딱 맞아 떠들어지는 거예요. 저들을 가져와야 이쪽이 발전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심각하게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수 제품은 충남 지역 우선 구매를 한다. 메이드 인 충남, 메이드 인 USA 하듯이 충남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이거라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앞으로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는 구분이 흐려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기체계도 마찬가지로 전차다 그러면 전차가 소부장이 또 똑같이 있어요. 이거를 똑같이 무기체계 지금은 방산업에서 하는데 그걸 무기체계로 볼 수 있느냐. 무기체계는 하나의 플랫폼이 나왔을 때 그게 무기체계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거기도 뭐 반도체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에너지 시스템도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제어체계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이거 다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상용에서 표준화된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앞으로 그렇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 즉 전력지계, 전력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이 점점 더 흐릿해지기 때문에 그 전력지원체계 말을 뭐 없애자는 거는 지금 뭐 명분을 잊어버리니까 안 되지만 알게 모르게 그거를 좀 더 상당해서 좀 확장을 좀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병력 감소는 뭐 뻔해요. 2038년 되면 지금 50만 구조로 가면은 병사가 필요한 게 21만 한 5천 명이 필요해요. 근데 2038년에 신생아 낳는 게 20만 명이 안 돼요. 이거는 뭐 북한 위험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군대 구성을 못 한다. 그러니까 병력은 뭐 몇 명이 지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현대 국방개혁 얘기가 나온 건 택도 없는 소리고,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병역 복무 기간을 자꾸 단축한대요. 그러면은요, 전투력을 뭐로 강화시키느냐? 훈련을 시켜야 돼요. 과학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요새 뭐 메타버스가 유행하잖아요. 그 메타버스 기반의 그 전투 게임 같은 거를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이 스크린존 가듯이 네모반에서 그냥 늘상 태블릿 갖고 전투 게임을 하는 이런 거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평양으로 올라가는 길에 다 이제 3차원 지도를 깔아 놓으면 거기서 아바타로 전차 타고 아바타로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뭐 개울도 나오고 다리도 나오고 뭐 옆에 산악도 나오고 다 나와요. 거기 안 가봐도 길을 훤하게 알아요. 민가가 어디 있고 걔네들 부대가 어디 있는 거 다 나와요. 이거를 해서 해놓으면 처음 들어가도 그쪽 지역을 다 알기 때문에 전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다. 미국이 실제로 이걸 합니다. 미국이 르완다 나간다 그러면 르완다 3차원 지도 놓고요. 여기서 계속해요. 계속 전차를 몰고 차량을 몰고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딱 틀어놓고 공수해 놓으면 전혀 지형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합니다. 앞으로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거 무기체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없다면 경계를 하는데 무인화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에 깔려있는 무인화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무인화 해봐야요. 요새 흔히 이야기는 이 CCTV에서 온 거 CCTV 영상이 저장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스마트 시티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영상 이미지가 저장되잖아요. 그거 데이터화해가지고 빅데이터로 저장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맨날 뭐 스마트 시티 한다 그러는데
맨날 CCTV만 깔아놓는 거예요. 아니 범인을 잡으려면 거기에 있는 오만 것이 데이터로 해가지고 이런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범인이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 분석을 해야 이놈이 어디로 갔는지 알잖아요. 그거 안 해.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 하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겉은 멀쩡해요. 제가 볼 때는. 뭐 군대도 그렇고. 근데 실질적으로 안 해. 실질적으로 데이터 생산을 안 해. 그 데이터도 없는데 인공지능 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갖고 뭐합니까? 데이터가 없는 인공지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낱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불과한 거죠. 앞으로 병력 감소, 병역 공모를 단축하면 군대에 달라질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에 우리가 얘기하는 전투 지원 체계로 풀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쪽에 특화를 해서 저쪽에 앞서 나가야 돼요. 딴 데보다. 저런 거 하는 데는 우리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대기업 몇 군데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소부장 이런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요. 인공지능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 개발할 필요 없잖아요. 최적화하는 것만 개발하면 되죠. 설계하고. 그럼 바깥에 천지로 기술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잘 최적화해서 내가 쓸 것이냐.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설계 안 하고 용도와 목적을 생각 안 하고 계속 인공지능 개발만 시킨다는 거예요. 로봇도 어디다 쓸지는 모르고 계속 로봇만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없는 대학, 수없는 연구소에서 로봇 개발하는데 쓸모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근데요, 전투에 로봇 들어간다? 도시는 쓸 수 있죠. 산악에 가면은요,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도, 판단력 있는 사람도 바위 틈에 뭐 이런 게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근데 로봇 뭐 이렇게 툭 치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그게 무슨 그런 데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쓰는 목적과 용도나 이런 거를 정의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기술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앞장서 나가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투자를 그래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의 특장점이 뭐냐? 딴 데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좋으냐? 앞으로 비중과 역할 이걸 만들어야 돼요.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논리를 만들어요. 여기 오면 여러분 좋다. 여러분 돈 벌어먹고 살 수 있다. 이 확신을 줘요. 여기 또 살기도 되게 좋다. 여러분들이 돈 없어서 연구를 못하는데 그건 많이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기업들을 설득시켜야 된다. 조건은 지리적 중앙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딴 데보다. 새만금보다 엄청 유리하잖아요. 여기 대전 지역, 충남 지역에서 뭐 저쪽 남쪽에 가는데도 뭐 저도 교육사에서 한 4년 근무했지만은 이거 뭐 갈 때 1시간이면 다 가잖아요. 얼마나 저 중앙적인 위치가 좋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서울도 가깝다. 뭐 인력들도 여기 상당히 뽑기도 좋다. 니들 저 창원에 있는 것보다 창원촌에서 있는 것보다 여기 와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냐. 그리고 과학기술연구소도 여기 다 있다. 뭐 생명과학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있다. 특히 카이스트가 여기 있다. 너 자녀들 카이스트도 보내고 싶고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 교수들 쏘면 된다. 그다음에 상군본부가 있고 중기부 등 산업경제정부부처가 다 여기 있다. 대전에 있고 저 세종시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력지원체계 개발 생산 및 공급에 메카로 이렇게 하고 육군 전력지원체계 수요의 70% 이상을 여기서 공급하겠다. 뭐 이런 이 특장점, 여러분이 오면 이렇게 좋다는 것을 개발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그 업체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믿고 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차별화도 해야 됩니다. 입주 기업을 선별해야죠. 경쟁력도 없고 오면 뭐 좀 그런 업체까지 다 온다고 다 받아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 것이냐. 그다음에 산업단지도 잘 구성을 해야 된다. 인프라 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냥 뭐 들쭉날쭉 뭐 되는 대로 그냥 난개발처럼 하면 안 되고 그렇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산업단지도 구성을 잘 해야 된다. 우선 유치 대상 기업의 엄격한 선별 및 사업 영역을 좀 확장을 해줘라. 선별 기준 및 요소를 좀 나름대로 내밀히 좀 정립을 해서 군의 전력 유지 및 증강 방향에 부합해야 되고 지속 가능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 산업 트렌드 변화 즉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해야 되고
산업적인 시너지, 여기 와 있으면서 다른 업체들하고 그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서로가 커갈 수 있는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그런 업체들을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무기체와 비무기체의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유치기업의 범위를 첨단 무기체계 및 기동장비와 연관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개발 생산 업체로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핵심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좀 더 선별을 해서 좀 정할 필요가 있다. 과학화 훈련 체계 이거 굉장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다음에 드론 및 로봇,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소위 그 IoT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와 모바일,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기업, 그다음에 바이오 및 의학, 신소재, 정보체계,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을 핵심 소재로 핵심 분야로 해서 이런 업체들을 선별을 하고 또 단지 내 기업들이 연구개발 생산 과정에서 상생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산업적 네트워크 같이 여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 가지고 먹고 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 지자체가 앞장서 가지고 입주 기업의 수출 경쟁적 강화를 만들어야. 특히 이제 동남아라든가 뭐 이런 쪽에는 상당히 많이 무기 체계는 저 미국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어서요. 그다음에 우리 무기 체계는 따지고 보면 국산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핵심 기술 부품이 외국산이 많아요. 그거 수출 못 해요. 근데 전력 지원 체계는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끼워줘야 됩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 또 분쟁 지역 국가들 있잖아요. 이쪽 전력 지원 체계는요. 무기를 팔으면은 그 상대 적한테 큰 문제가 되면 전력 지원 체계 가지고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출 대상 국가들 뭐 다는 못하고 잘 사는 나라들 또 뭐 오히려 그쪽에 산업이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잘 사는 나라들은 중요한 것만 하지 시시한 거는 안 하거든요. 또 그런 국가들 해서 소위 말하면 세계의 시장 이런 시장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런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병참 물자잖아요. 모포나 이런 거 굉장히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투복에 신소재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외국산 장비를 우리가 데려다 무기나 이거를 도입해서 쓰는데요. 거기에 그 정비하고 부품 공급을 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코리아자가 붙은 거, 뭐 엘타 코리아 뭐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하고 이쪽에 있는 그 입주 기업하고의 합자 회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정비나 부품 공급이나 이런 걸 여기서 하는 게 그게 그 알짜배기 돈이거든요. 이게 제조라는 거는요. 마진 10% 남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정비 지원이나 뭐 부품 공급 이런 거는 마진이 20% 30% 되거든요. 진짜 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노력을 이쪽 지자체에서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범정부 차원에서 이걸 노력을 해줘야 되지. 이쪽에 지자체만 가지고는 힘이 딸린다. 그래서 저쪽도 좀 더 담당을 두어서 일단 국방부, 방사청,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 뭐 이런 때에서 늘 가서 같이 붙어가지고 또 국회나 이런 데 가서 같이 붙어가지고 홍보해서 좀 아까 얘기한 소위 거버넌스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시간 너무 많이 썼나요? 제가 뭐 발표한 내용은 뭐 결론이나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성공해야 되는 것이 결론이죠. 뭐 그래서 결론은 제가 따로 작성 안 했고요. 여기서 뭐 제가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을까요? 네,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군과 기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볼 이슈들을 많이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종합토론입니다. 종합토론은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이신 김광선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원장님 종합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준일 박사님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저희 그 국방 국가산업단지의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부탁드렸는데
역시 그 국방부의 그 정책기획 업무의 담당관으로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 전투 경험을 쌓고 전투의 여러 가지 그 전략도 세우신 그런 현장 군인의 경험 그리고 또 산업체의 또 그 어떤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고 계셔서인지 그 짧은 시간에 아주 그냥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내용에 그 대한 뭐 요약은 어차피 저희가 유튜브로 실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재생하시면서 보면 상당히 그 내용은 잘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략은 하고요. 저 또한 그 충남과학기술진흥원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공무원 시작을 제가 국방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방위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그 율곡 사업을 담당관으로서 이제 쭉 진행을 했는데 오늘 사실은 제가 공무원 시작한 지 거의 저도 뭐 한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방위산업이나 뭐 군수산업이 상당히 뭐 변화되고 발전이 돼서 현재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감회가 이제 굉장히 있고요. 이쪽에 그 정보산업과 연결해서 이 국방산업 또는 군수산업이 저희 그 충남에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오늘 토론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아주 귀하신 분들을 오늘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 그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아까 이제 잠깐 시작할 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춘선 우리 호서대학교 초빙 교수님은 국토해양부 뭐 물류항만 실장까지도 역임하시고 현재 그 수중 탐지 그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소로 있는 그 호서대학교에서 국가 정책과 과학기술을 연계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제 모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래호 장군님은 국방정보통신협회장을 현재 맡고 계시고 또 국방부에서 정보통신감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이 국방과 정책과 또는 그 산업까지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경험을 갖고 계셔서 또 모셨습니다. 양성광 그 혁신과 경제연구소장님 또한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정책을 청와대에서 과학기술 비서관으로 그 역할을 하셨고 또 최근에는 그 대전에 있는 연구개발특구 특구 그 재단의 그 이사장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걸 또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어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본 과제 국방 국가산업단지를 현장에서 고민도 가장 많이 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산단 지정까지 이끌었던 최완중 논산시 국방산당 팀장님이 또 참석해 주셨고 또 이 충남도의 미래 성장을 이끌고 계시면서 이 국방산업단지를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 또 이용문 충청남도 미래성장 과장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은 아까 우리 정춘일 박사님이 얘기하신 국방부의 현직 담당관을 모시려고 했는데 현재 그 국방부에 아마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모시게 되지 못한 점은 좀 안타까운 그런 그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국방부의 그 실제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와도 연계해서 한번 또 다른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의 순서는 제 생각에는 오늘 그 우리 정춘일 박사님이 이제 주제 발표를 하셨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자로서 또는 국제 정치, 국내 정치학의 전문가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 거꾸로 저는 우리 논산시 국방산단 팀장님 먼저 그동안 진행사항 좀 부족한 사항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충남도의 미래성장 과장님 좀 얘기해 주시고 양성광 소장님과 박랭호 장군님, 김춘선 교수님 이런 식으로 좀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고 다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이용문 과장님과 최한중 팀장님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춘희 박사님 한 번 더 혹시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그런 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한중 팀장님. 네. 예, 국방산단팀장 최한주입니다. 예,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 보고 여러 가지 좀 얻을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논산시는 이제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우리나라가 60, 70년대 산업화를 거치고 3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90년대 정부화 시기를 거쳐가지고 현재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진입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60년간 압축 성장을 통해서 지금 선진국의 이제 반열에 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굉장한 국가적인 전환기에 있는 시기에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선진국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분야가 또 국방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국방산업 분야의 선두권에 위치한 분야가 G7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치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산업은 안보에도 중요하고 앞으로는 경제에도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간 준비해온 국방 국가산업단지가 이 시점에서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뿐만이 아니라 충남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력으로 지원을 하고 책임감을 갖고서 조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LH와 국토부 그리고 도와 함께 지금 기본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사업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은 향후에 3년간의 조성을 포함해서 2027년 정도에 준공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는 지금 2029년으로 이제 LH 쪽에서는 기간을 잡고 있는데 저희 논산과 충남도는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그런 조성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추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반 조성과 관련된 분야는 어차피 진행되는 법과 절차에 따라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어떠한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저희가 소중하고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이제 산업과 관련돼서는 국방과 산업을 좀 융합시키는 방향으로 단지를 좀 조성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4차 산업에 필요한 해당 기술들이 지금 녹아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든지 스마트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각종 기반 시설을 입지를 시켜서 여기에서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전력 지원 체계의 산업을 유치해서 그 국방 산업의 이익을 좀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지자체에서의 역량의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산업단지 조성은 분야가 기반 조성 분야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산업을 유치하는 분야에서는 결국에는 관련 그 중앙정부의 기관인 국방부라든지 방사청의 그 도움이 좀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해당 기관들이 참여하는 국방산업 가칭 국방산업발전협의체라든지 이런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항과 그리고 국방 정책이 서로 연계돼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완중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 뭐 2029년에 이제 당초에는 계획이 됐는데 그걸 좀 당겨서 2027년까지는 준공을 하겠다라는 게 조금 새로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순한 그런 그 무기 체계, 비무기 체계도 있지만 또 비무기 체계, 무기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산업. 아까 우리 그 주재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4차 산업,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등도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특히 그 국방산업 발전 협의체 같은 구성안을 빨리 구성해서 하겠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그런 준비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영문 미래성장 충남 충청남도 미래성장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춘일 부소장님의 그 아주 좋은 공연을 잘 들었습니다. 좀 뭐 스마트 산단 관련해 가지고는 논산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국방산업 육성 관련해 가지고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도에서는 충남 국방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서 국방 클러스터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충남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2020년에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산업연구원과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그 용역을 수행해서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이 좀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 완료되고 이제 7월 중에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인 좀 보완할 사항이 있고 기관 간 또 협조할 사항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 국방 산업 육성의 비전은 스마트 국방 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새로운 스마트 국방 산업을 새로운 중심 충남이고 목표는 전국 최초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방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으로 충남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남부 지역의 이제 논산과 계룡, 금산을 클러스터화 해가지고 그쪽 남부 지역이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균형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학, 연관, 군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강화해가지고 산업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전략으로는 4개 전략, 20개 과제가 있는데요. 그 4개 전략은 스마트 국방산업 기반 조성 해가지고 전력 지원 체계 중심의 논산 국방산업 산다를 조성하는 건데 이건 아까 정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서도 전력 지원 체계는 다른 그 창원이라든가 대전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렇고 거기다 또 이제 앞으로 아까도 했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 뭐 여러 가지 그 스마트 산단을 또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일반 산단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방 전력 지원 체계 사업법을 이제 같이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국방부라든가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이걸 하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무기 체계만 돼 있고 거기는 전력 지원 체계는 거기에 포함이 시행 규칙에만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법에다가 좀 명시를 해서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그런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리어 플랫폼 TV 센터를 구축하고 국방 ICT 산업 기반 구축,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유치, 국방 관련 아까 말씀하신 국방 관련 기관 이전이라든가 전문 기관을 유치하려고 이제 몇 가지 또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는 내용이 이제 거기 유치하려고 하는 경우는 육군사관학교라든가 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수출지원부,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이런 게 총망라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시도를 해서 몇 가지는 꼭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조직 강화랑 전문 인력 확충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국방산업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미래성장과에서 4차 산업혁명팀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직을 좀 과나 아니면 팀으로 좀 확대 개편해가지고 이 전담 조직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또 논산시라든가 이제 관련되는 시군에서도 이제 그 조직을 좀 개편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산업 발전전략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가지고 이거 착실하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전략은 지역 맞춤형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K 밀리터리 팝 테마파크를 이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산이라든가 논산 쪽에 이제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그 민간이라든가 군인들 아니면 또 군 제대하자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군문화 마이스 및 군사 미니어처 전시관을 조성하고 군 북한문화 휴양단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 금산 지역은 좀 이렇게 인삼이라든가 깻잎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우수한 그 농식품들이 있기 때문에 군나식품을 개발 가공해서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국방산업 융합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아까도 논산 팀장님도 말씀했지만 국방산업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상이 아니고 군과 다 이제 관련 기관들이 다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방 전력 지원 체계 협회를 가칭 협회를 신설해가지고 그분들과의 그 교류하면서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세 번째가 범부처 및 관련 기관과 수출 지원 네트워크. 아까 수출 관련 말씀하셨는데 수출이 또 상당히 또 기업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좀 그것까지도 포함해 있고요. 국방부 소유군 스마트 부대 사업 지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는 국방기업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국방 앵커 기업이 이제 저희가 큰 대개 아까도 말씀했지만 중소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앵커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중소기업과 같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도내 국방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우리 도내에는 한 30개 정도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 군납하는 업체들이 그래서 한 2천억 정도를 좀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 벤처기업 아까 말씀했던 전력 지원 체계뿐만 아니라 무기 지원 체계까지도 이제 부품을 생산하고 뭐 그 정도 이렇게 해서 가공하고 이런 업체들까지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방산업융합원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 충남형 국방산업 전문 인력을 우리 그 건양대학교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몇 군데 있거든요. 연무대 기계공고당 특성화고등학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방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과제로는 또 39개 세부 과제를 쭉 나열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를 단위 사업별로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실행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문 과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충남도의 국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그 2020년에 충남도에서는 이 국방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육성의 큰 방향은 이제 스마트 국방 산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 스마트 균형 발전 쪽에 초점을 두고 있고, 특히 그 미래 충남도에서는 이 국방산업 관련 전담 조직 팀을 만들 그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양한 또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양성광 우리 혁신과 경제연구소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춘일 소장님 그 말씀 들었는데 뭐 문제 제기하고 핵심을 정말 잘 짚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는 게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문제가 상당히 많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주체들은 또 굉장히 아까 그 논산시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은 논산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고 중앙부처, 충남도 여기도 이제 협조는 해주지만 그게 굉장히 벽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너무 많은 사업을 벌려서 뭘 하겠다기보다는 심플리파이 해야 된다. 가장 단순하게 거기에 뭐에 집중해야 되냐. 아까 정 부장님 말씀 주셨지만 기업을 위해서 해야 된다. 기업이 왜 들어오냐. 거기에 기업이 들어올 이유를 만들어주면 된다. 기업이 들어오는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뭐 딴 데보다 뭐가 좋냐. 기업은 단순하거든요. 내가 저기 들어갔을 때 가령 그냥 여기 땅값이 올라가고서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은 여기 입주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좋더라. 거기도 플러스 기업을 잘할 수 있다. 이것도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논산에 위치된 게 아까 정 소장님이 쪽 입주지적 조건을 좀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조건은 거기에 논산의 국방산단을 하는 조건은 결국은 국방의 군수 여러 가지 그 부대들, 국방본부들 여기랑 연결될 가능성 때문에 했는데 이제 국방의 군납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방사청도 있고 뭐 그래서 그것 중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 거냐. 그리고 우리가 지향한다는 게 혁신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사실 혁신 클러스터라는 것은 결국은 산학년이 거기서 그 어떤 특정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서로 혁신 활동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생산된 기술 그리고 인재 이것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서 가치를 만들어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 활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국가 산단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 기업을 끌어들이는 건데 기업만 끌어들여서 그게 이루어지냐 그게 안 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온 것들이 그런 혁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주변에 아까 카이스트 말씀하신 카이스트 말고도 출연연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국방 관련된 기술 개발도 많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메리트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대전과 유성과 논산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연결고리로 할 것들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개 기관을 입주시킨다고 하는데 그 기업은 아까 그 국방품질원 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자기가 기술을 받아서 아니면 자기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뭐 QA를 하던 뭐 검증을 하던 테스트를 하던 인증을 하던 이런 단계에서 필요한 활동 등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사실은 중점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AD라든가 이런 것이 가까이 있지만 그래도 좀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분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기술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전이 명확하게 보여줘야 기업들이 저기 가면은 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향성을 잡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우리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굉장히 힘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방향성을 잘 잡아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적게 들여서라도 그 기업들한테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기업이 오거든요. 근데 기업을 모집하기에 급급하면은 이것을 나중에 결국은 그걸 유치하다가 끝나고 유치되고 나면 클러스터링이 안 될 겁니다. 지금 그 무기 체계, 전략 지원 체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야가 그 다품종이거든요.
국방부나 군수 산업에서 원하는 걸 여기서 생산을 다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오합지졸들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할 거냐. 그리고 또 군수만 전문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수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군수를 할 수 있게 해서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서 이 산업 생태계를 키워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유치할 거냐, 그리고 그 기업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줄 거냐, 그리고 그 기업을 계속 그 기업 지원들을 위한 관심을 갖는, 아까 육성기라고 봤었는데 육성재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논산시와 충남도 이것을 서포트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카이스트, 그다음에 그 출연연 이런 데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저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거든요. 충남도 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런 방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일 텐데 그 기업들은 결국은 충남이 여기서 제조업이 강한데 그 제조업에 1차 벤더, 2차 벤더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좋은 기업들. 아까 2차 전지도 말씀하셨는데 2차 전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ICT, 융복합, 소재, 부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너무 구호성에 매달려 갖고서 뭐 첨단 기술, 4차 산업, AI, 빅데이터 이것만 자꾸 쏟다 보면은 나름대로 오히려 저는 달라진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키우고 그것이 아까 말씀 여러분들 하셨지만 국내 산업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그런 생산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주고 그런 기업들을 데려오고 그런 기업들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블락을 만들어서 클러스터링을 해가면서 해줘야 돼요. 제가 신동 동국 지역에 그 입주하는 걸 했었는데 처음에 가보니까 아무 기준 없이 그냥 오픈해갖고서 경쟁률이 되니까 이 로터리 추첨을 해서 뽑는 거예요. 왜 공신력 우리가 공공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추첨을 해서 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좋은 기업을 뽑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뽑냐. 그것은 뭘 잘못하면 디자인을 잘못한 게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기업을 뽑겠다고 조건을 내걸면 되거든요. 분야라든가 기업의 최소한 기준 이런 걸 대신 이런 거 기업이 메리트가 있어야 들어가니까 이런 기업한테 가장 줄 수 있는 메리트는 분양가를 낮춰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보조를 해갖고 초반에 여기를 명품화 시켜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달려들거든요, 자동적으로. 근데 초반에 우리가 해갖고서 분야 상관없이 다 해갖고서 다 차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벌써 저기는 안 되는데 소문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결국은 밸류 체인 속에서 어떻게 이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고 매출이 결국 일부는 이제 우리 국방산단이니까 국방의 그 전력 지원 체계에 그 공급 라인하고 연결할 거냐.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다가 그냥 우선구매를 해달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왔을 때 그것도 메리트가 뭐냐.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자체부터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체계를 같이 만들어나고 그 사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일해야 되는지 안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무기 체계 그 전력 체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문구를 잡아서 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관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지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혁신활동 지원 기관이 여기에서 입주된 기업이 다 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충남도가 지금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그런 그 혁신 지원 체계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같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한다든가 거기서 조인트 벤처를 또 만들어서 분야를 서로 넓혀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충남도 전체 차원에서 중앙에서 지원해주고 그 안에서는 철저하게 그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필요한 것들 입주 관리부터 시작해 갖고서 그다음에 매출, 수출, 그다음에 연계해주고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주겠다는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그런 기업을 가지고 그냥 공모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모 전에 사전 전 단계로 맨투맨으로 아예 전략적으로
아까 앵커 기업 말씀하신 앵커 기업이 될 만한 기업들을 찾아가 갖고서 핵심 기관을 몇 개 딱 붙잡고 그 기업한테 굉장히 좋은 조건을 주면은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면은 다른 기업들이 따라 좀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 많은 정말 너무 많이 이 관계가 되는데요. 그것을 다 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다 한다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이것을 집중하겠다 이런 것들을 전략을 명확히 수립하고서 실행으로 옮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담당자 몇 명 안 되는데 쏟아지는 주문은 뭐 한도 끝도 없고 나중에 가보면은 결국은 죽도 밥도 안 되는 아마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산단에 내가 특정 지역을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그 영국발 특구의 특정 지역도 산단을 구성했는데 지금도 배 있어요. 시작한 지가 10몇 년이 돼요. 왜 그러냐면 LH가 조성할 때 조성 단가를 너무 크게 하니까 그 돈으로 가해봐야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기 시작하니까 명품화가 안 돼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반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좋은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냐.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혁신 활동을 엄청 잘해갖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바라기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계획은 잘 만들고 계시니까 그 계획은 계획대로 하되 정말 중심이 되는 거. 아까 저는 정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략 그 지원 체계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여기서 산업이 잘 돼서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그런 기업들이 살아서 자기가 그 잘 살아나는 생태계가 잘 발달되면 그게 또 우리가 전력 무기 체계나 전력 체계 지원 체계를 지원하는 그 좋은 업체로도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 전략성을 갖고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 또 박수까지 쳐주시고 우리 그 양성광 우리 소장님은 이제 한 번 더 강조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정춘일 박사님이 얘기하신 그 기업이 원하는 게 뭐냐. 기업이 원하는 게 없으면 기업은 안 들어온다. 기업은 단순하다. 기업은 이익을 내는 곳이다. 그 이익을 내줄 수 있는 그 어떤 메리트나 어떤 유인책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것을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되고 보다 아주 그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유인책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지속 가능한 국방산업단지의 생태계가 조성이 될 것이다. 국내에 구성되어 있는 다른 단지의 실패의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 경우도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방정보통신협회장 광래호입니다. 국방부 정보화국장 할 때 충청남도하고 처음 회의를 한 게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오늘 이 충남과학기술원장 김광선 원장님께서 충남과학기술의 진짜 허브 역할에서 시아 포럼에 초청해 주신 것에 다시 감사드리고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벌써 많은 기간 동안 이게 가야 되느냐 마야 되냐 그런 토의를 진짜 엄청 많이 했거든요. 자문위원으로 가서.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되면서 정말 우리 비무기 체계, 즉 전력 지원 체계의 메카로서 이 논산에서 국가 국방 산업단지 유치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정춘일 박사가 평소 진짜 존경하는 동기분이지만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말 이 3대 요소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우리 충청남도 우리 미래성장과장님하고 우리 논산시에 제가 사실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고 한 몇 차례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우리 분들이 정말 엄청 고생도 하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참 많은 고민한 거 보면은 좀 눈물이 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방협회장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분야를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고 그런 차에 특히 확실히 우리 김 원장님의 리더십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미래창조과학부에 계실 때부터 우리 실장님 하셨던 우리 양성광 가까이 뵈니까 너무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하나 좀 구체화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 국가국방산업단지가 들어갈 때 창원의 무기체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하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산업단지와의 정말 장단점, 장점을 잘 취합해서 정말 우리 논산과 계룡과 금산에 이어지는 이 벨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국가산업단지에 정말 멋있게 좀 디자인을 좀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논산시하고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이 워리어 플랫폼 테스트 배틀을 하신다는데 정말 이거는 매우 고무적인 것 같아요. 제가 미리터리 IoT 부대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창조국방 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R&D 신기술 포함해서 R&D 최고의 기술들을 좀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정춘희 박사 말씀했지만 이제 메타버스 시대거든요. 아바타 시대에 대해서 우리 요즘 세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XR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군의 정신 문화를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훈련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제 적은 비용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군대 문화를 또 맞게 특히 젊은 세대에 맞게 우리 전투 감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서 진짜 우리나라의 최고의 게임 업체들과 한번 연계시켜서 함께 유치도 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원자력 연구원이 지금 해킹이 돼서 상당히 심각한데 사이버 관련해서 공격 방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R&D 각종 사이버 이런 업체들 기술들을 정말 최첨단해서 국내 및 공공 및 국방 및 해서 세계를 좀 선도해가는 그러한 사이버 기술과 특히 에티를 포함해서 이쪽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과기부나 IIT에서 많은 예산을 지금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산물들을 우리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정말 논산의 사이버 파트에 좀 집어넣어서 거기에 훈련장도 만들면 각종 전국에 있는 많은 관에 계신 분들이나 지역의 부대들이 거기에서 좀 훈련 모델도 만들고 훈련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실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사이버 문화를 좀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체계가 좀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논산 훈련소가 옆에 있고 이번 산단 바로 옆에 아마 국방산업단지 바로 옆에 산업단지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드론이나 로봇과 포함해서 미리터리 IoT 부대를 좀 만들어 보자. 거기에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그 기술 이렇게 무전이나 유선 통신 이런 걸 다 네트워킹 서버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실제 해보면 좋겠다. 특히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간 투자로 한 1,300여 원 정도로 아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움직이는 거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국방 쪽에는 또 그 속에서 따로 하나 만들든지 해서 특히 요즘에 급식 문제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 급식 분야 전국에 쓰고 있는 급식 문제를 AI 빅데이터에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선호 식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호 식품에 따라서 어느 부대는 무엇을 잘 많이 먹고 어느 부대는 뭐가 안 먹고 이런 것들 해서 지역에 있는 농협협동조합이나 지역에 있는 각종 이러한 요즘에 스마트팜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한 기자재를 좀 해주시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논산에 있는 우리 농업에 하시는 이런 분들까지도 다 해서 실질적인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러한 AI 빅데이터 센터를 좀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국방의 새로운 모멘트를 만들 수 있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방체육에 정말 과학하거든요. 그러면 체육부대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인들이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이럴 때 들어갈 때 이 국방체육에 대한 실제로 과학화를 좀 어떻게 해볼 것이냐 이것도 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ICT를 활용해서 우리 군의 정신 문화를 어떻게 재혁신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해서 해보면 좋겠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자녀분들을 세계적으로 석사과정, 박사과정 많이 보내거든요. 그 재원들을 정말 그 지역에 맞게 그래서 이 국방 국가산업단지에 정말 뭐 한 1,000명 정도 수재들을 모아서 분야별로 다 있다면 그런 분야들을 하나의 ICT 부대를 좀 만들어서 그 인원들이 자기가 공부한 거를 정말 같이 공부하고 특히 대전 충남 지역에는 우리 연구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출연연 기관도 많고 함께 연계해서 나오는 산물들을 더 외국에서 공부한 거하고 그것을 스타트업 시켜서 정말 유니콘 기업으로 양성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이번 국가 국방산업단지는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정말 테마가 있어서 정말 이 각 세계적으로 이러한 국방에 관련 바이어들이 한국을 왔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야 뭘 볼 수 있는가 하고 상당히 걱정들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계룡대에서 멋지게 한번 행사도 좀 해주고 바로 이어서 논산 국방산업단지에 좋은 최고급 호텔 좀 마련해서 현장에 가서 며칠씩 있으면 직접 구매 바이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 아까 우리 양성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전략까지도 좀 구체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은 계룡 논산 시민들이 좋아해야 돼요. 시민의 혜택이 뭐냐? 그러면은 논산에 근무 있는 자녀들은 대학교까지 무료화할 수 있는 무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무료 교육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 이런 것까지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장 뭐부터 해야 되느냐? 아마도 우리 김 원장님께서 고민하시지만 빨리 R&D 예산 즉 아까 국방 클러스터든지 월요 플랫폼에 들어가는 R&D 요소를 빨리 과제화시켜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논산 국방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기업들한테 아마 규정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R&D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연구해서 여러분들은 연구가 끝난 산물을 가지고 논산에서 기업에 유치한다. 그래서 이러한 반대적인 메리트를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불어서 오늘 계룡대 군문화 축제와 호국혁명 병역 문제, 지역의 딸기 그러한 축제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연계시켜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충남도에서 용역 과제를 좀 잘 주고 아마 평가가 지금 하시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산학연 민간군의 정말 지혜를 많이 모아서 TF도 구성해야 될 거다. 특히 계룡대 이 지역에는 예비역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군인공제에서 정말 논산에서 부지를 주면 군인공제에서 건물 한 10층짜리 줘가지고 예비역분들의 이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들이 갖고 계시는 정말 많은 3, 40년의 그 지혜와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룡대와 연계시켜서 R&D 소요를 만들고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정말 이 해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하여간 지역 주민과 같이 호흡하고 하는 그러한 체계들을 아마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도 아마 많은 노력들을 하시겠지만은 우리 출연연 기관들과 해서 하고 더욱더 여기에 저는 좀 이렇게 최소형 적어도 위성 파트를 좀 만들어서 논산에 금산에 위성 기지국 있지 않습니까? 위성 산업을 좀 하나 크게 위치를 해서 거기에 소제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카이스트에 있고 에트리에도 있고 그다음 항우연도 있잖아. 이런 것들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소재 부품에서 이 위성 산업단지도 같이 유치해서 앞으로 세계는 이제 이
코리아 K 스페이스 X 사업을 좀 하나 만든 것도 한번 제안해 보고 싶고, 특히 호서대학교에서 수중통신을 하고 있거든요. 하늘과 5G 6와 연계시해서 바닷속과 연계하는, 정말 하늘과 땅과 바다를 연계시는, 바닷속 연계시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서 하는 이 역할도 아마 우리 이번 국가산업단지에 일시키는데 아마도 우리 김 원장님의 노력이 더욱더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국방부에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그 박명호 장군님은 그냥 뭐 머릿속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전부 그냥 가득 다 들어있고, 또 더 많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 계시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좀 빼내 주시고, 또 계속 자문도 해주시고, 우리 그 충남과 논산, 또 뭐 계령, 금산까지 전부 그냥 많이 그동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활동해 주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중에 이제 특별히 또 제가 이렇게 좀 계신 그 내용이 있는데, 다 이제 중요한데 그 중에 저는 뭐 국방 체육의 과학화, 그다음에 정신문화와 연계해서 국방, 요즘 젊은이들이 MZ 세대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정신적인 것들이 많이 약화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IoT를 이용을 해서 이 정신 교육의 강화 부분을 좀 연계시키면은 굉장히 좋겠다.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애플리케이션 웹을 만들든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든 시스템을 게임을 만들어서 게임을 이용을 해서 이제 또 그런 정신 교육의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참 좋을 것 같고, 뭐 사이버 세큐리티에서 사용하는 그런 안보 세큐리티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그 논산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좋아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해외에서 찾아오면 계룡에 들려서 논산에 들려서 좋은 호텔에서 또 우리 그 방위 산업과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이 상당히 앞장서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와 연결시키면 해외에 그냥 그 고객들이 우리 충남에 모여서 이 충남의 문화도 배우고 또 역사와 전통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하면 참 진짜 좋은 그런 그 전략이나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예비역 군인도 그쪽에 또 많이 계신다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현역 우리 박래호 장관님도 이제 현역에 계시다가 지금 나오셔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지만은 진짜 군인들의 저도 사실은 뭐 국방부에서 우리 굉장히 훌륭하신 군인들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국방 정책을 같이 밤새면서 논의한 적도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훌륭한 군인들이 많습니다. 아주 그 문무를 겸비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적외도 소형 위성 부분도 지금 최근에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국방산업과 좀 연결해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를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춘성 교수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대개 이제 마지막쯤 되면은 모든 분들이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복된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외하거나 아니면은 얘기한다 그러면 재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신 우리 정춘일 박사님은 워낙 그 내용들이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 그 말씀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의 대부분을 전적으로 사실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토달할 건 거의 없다 하는 생각이고 또 그대로만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이 경제부처를 두루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시장은 동력자원부에서 경제기획원
그다음에 뭐 총리실, 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뭐 청와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호서대에서 아까 말씀하신 적에 이제 뭐 이런 수중부선 통신이나 이런 해양과학기술 뭐 이런 쪽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정부 부처를 두루 다녔던 그런 시각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매크로한 시각에서 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이 사업을 하실 적에 27년도로 다 당겨서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총실에서 국무회의를 담당을 했어요. 차관회. 근데 이거 당겨서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거 저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아마 27년까지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그건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무조건 뭐 당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떤 우리가 지금 이것이 성공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것이 아마 좀 낫지 않겠냐 하는 측면 좀 아까 얘기 나왔길래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기업 이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기업 유치가 지금 우리 정춘일 박사님 뭐 여기 양성광 소장님 뭐 다 뭐 구구동성으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기업 유치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또 그네들이 뭘 하고 있느냐 이윤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건 중복되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앞으로 미래적인 가치하고 관련해서 유사의 기업의 ESG 경영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 얘기 아니냐? 뭐 국가산업단지에 무슨 뭐 ESG가 나올지 모르냐? 그러나 이거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투명성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이 10년 후를 내다보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국가산업단지 아닙니까? 좀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업 유치와 따라서 이제 핵심 고려 사항 중에 뭐 이 보면은 지역 내에서 주로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모든 연구 산단에 대해 보면은 지역 내로 다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여객 쪽에 대해서 아마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앵커 같은 기업입니다. 조금 크면서도 경쟁력 있고 앵커가 되는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 우리 양성광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1대1로 달라붙어야 돼요. 뭐가 진짜 하는지 그쪽에 쫓아가 가지고 사실상으로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 다 파악해 가지고 해결해 준다는 아마 찾아가서 모셔오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들여야 아마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군 전체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어떤 타켓을 한정해서 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뭐 해군만 놓고 본다면은 뭐 수중부선 통신의 손목형의 어떤 전환자 구조의 뭐 발신기 뭐 이런 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산학으로다가 움직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타켓화 해가지고서 이제 사실상 들여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해외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이게 국방산업단지에서 소부장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하기 위해서는 해외와 연결돼 가지고 하는 것 이건 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어차피 국내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해외 이런 거하고 연결되지 않는 한 아마도 이 어떤 기업이 제대로 아마 클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써야 되고요. 누누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군수사업 물론 전력 지원 체계 치중 불가피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 민수사업 쪽에 어떤 이런 넓혀가지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뭐 지금 계속 얘기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건 분명히 한정하면 안 돼요. 넓혀서 해야 됩니다. 사실상 95%는 민수로 하고 5% 군수한다 하더라도 그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마 그런 형태가 되고 민수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창출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전력 지원 쪽에서의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이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여러 연구소라든가 등등등 기관이 많아가지고 군집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국방산업을 우리나라의 주요한 산업으로다가 성장의 어떤 산업으로다가 가져갈 수는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중에서 충남, 논산 지역이 국방 클러스터의 어떤 핵심 지역으로다가 육성을 해가지고 이걸 국가의 어젠다로 아예 확실한 어젠다로 만들고 또 정부의 공약으로 만들고 말이죠.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내호 장군님 말씀하셨지만은 충남에 가면은 논산에 가면은 대한민국의 이 국방과 관련된 클러스터가 하나 있는데 이건 정말 보호하는 데야, 필요한 데야. 이런 쪽으로까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비전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조그마한 것들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국방의 클러스터, 대한민국의 어떤 충남 논산의 그 국방 클러스터는 세계적인 뭐 이런 모습으로 다 가서 거기에 아까 했던 마이스 산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과 관련될 수 있는 여러 기업들이 좀 있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게. 일본의 도요다 도시도 있고요.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이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이것을 좀 가져가고 또 국가 정책으로 일단 승격시키고 또 예산도 그렇게 해서 기재부에서 어떤 특별하게 하여튼 간에 좀 할애를 받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이 돼요.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에서도 국방 예산을 한 2년 편성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략 국방부의 예산은 어떤 점에서 보면은 별개로 움직여가지고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아예 국가 정책으로 들어간다면은 국방 산업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예산이 어쩌면 할애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 전반에서 본다 그러면은 되게 보면 이전 기업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근거리나 역내 이동을 많이 하고 또 제조업 위주로 하고 또 소규모 기업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러면 수도권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들이 이전 기업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연구문이나 이런 거 다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건 좀 상당히 좀 극복할 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역내 같은 여기에다 더 신경 써야 된다든가 제조업종이 활발하다면 아예 그걸 이용해가지고 제조업 쪽으로 많이 갈 수 있지만은 다른 것도 신경 씁니다. 소규모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대규모의 경쟁력 있는 앵커 기업 유치에 대해서 삼고초려를 해라.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거 이게 선호하는 부분인데 이게 대부분은 거의 땅값, 부지 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극복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지역의 핫한 어떤 국방의 어떤 이런 쪽에 큰 도시로다가 또는 그런 쪽으로다 자리매김이 된다면은 이 부분도 수도권 못지않은 뭐 이런 쪽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교통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개선하는 거는 이건 기본입니다. 아예 좀 무리가 되더라도 이거는 해줘야 되고요. 정지 여건 같은 거 확실하게 해준다든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또 전문 인력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가 이제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이제 협업이라든가 혁신의 어떤 공간으로 한다는 뭐 얘기가 좀 들어있는데 이 대목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장훈님도 많이 얘기했지만 스마트 시티 같은 거 이런 적용하고 그것이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소통 개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시로다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나중에 국방 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마 필요한 밑에 있는 필요 조건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경 써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다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산당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적에 각종 계획들이 많죠.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선택과 집중화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라. 그런 얘기 정말 이건 뭐 더 이상 구구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화에 효율적으로 추진해 달라 하는 얘기 하나 하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뭐 형식적인 어떤 집행 관리 점검만 하는 수가 있는데 제대로 된 집행 관리 점검을 하고요. 이후에 사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먼 뭐 10년 후의 일이니까 뭐 사후 관리에 신경 안 쓴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있던 기업이 나가버려요 사실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신경 써야 되고요. 하나 코트할 수 있는 것은 미래적으로 생각하면 국방 병력의 감소에 따른 이 문제 이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게 기회예요. 뭐 무인 진화, 뭐 경계 시스템, 여기 우리 정춘희 박사님 잘 써놓으셨는데 이런 어떤 과학화 훈련 이런 데 수요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쪽을 겨냥해 가지고서 아마도 이 국방 국가 산단을 끌어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이 세세하게 구체로 들어가지는 않고 조금 전반적인 시각에서
매크로하게 좀 봐서 좀 말씀을 오늘은 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 매크로한 그런 조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강조하시는 그 내용들은 사실은 그걸 이제 진행하는 그 현장 우리 충남도나 뭐 산업과학기술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나 우리 그 논산시나 이런 실행 부서에서 사실 보기 힘든 그런 간혹가다 놓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짚어주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특히 이 국방 산업을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하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코멘트이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오래전에 율곡 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은 국방 산업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를 이끌 산업이 없었거든요. 결국 이제 국방 산업을 이용을 해서 민수 산업을 키운 게 바로 율곡 사업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제2의 율곡 사업 이후 우리가 이걸 잘 만들면 제2의 이 산업을 부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희가 좀 혹시 우리 이용문 과장님과 최한중 팀장님 혹시 뭐 짧게라도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정춘일 박사님 짧게 한번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어떻게 네, 꼭 네.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용문 과장님. 예,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산단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국방산업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저희하고 같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박사님. 예,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저는 이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관심 가진 것도 되게 해달라고 해서 관심 갖기 시작해서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가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담아서 뭐 국방 기획이라는 것은 이게 맨 땅에 헤딩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맨 땅에 헤딩하는 역할을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진짜 이것도 맨 땅에 헤딩을 좀 한번 했는데 여러분께서 공감을 많이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있겠다 하는 자신감을 좀 갖게 됐고요. 저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오면 어디 대학에 강의하고 그러는데 저는 학생들 강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 강의해봐야 저는 굉장히 열정을 담아가지고 혼을 담아가지고 뭔가 느끼도록 해주려는데 이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에 이게 강사로 하달라고 하면 저는 안 합니다. 대신에 저는 특강을 좋아합니다. 어디서 저를 요구하면 실무진 내지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뭐 ADD, 뭐 애트리, 뭐 국방부, 육군본부 뭐 이런 데를 제가 다 다녔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지금 군이 미래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갈피를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제가 가서 얘기를 해주면 그때부터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대부분 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방 쪽에서는 실무진들한테 제가 상당히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국가산업단지 얘기를 안 하고 뭐 국방산업 클러스터 또 국방산업을 하나의 국가의 중요한 산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주장도 좀 해서 이 국방산단이 성공하는데 제가 일조를 좀 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릴 거는 저는 이제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그건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학자들도 그렇고 학자들은 책에다 기대 가지고 이론으로 현실을 풀려고 그러죠. 다 안 풀려요. 그러니까 학자들을 대통령 나오고 나서 이 사람들을 정부에다 바로들이면 거의 다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탁상 공론을 했거든요. 저도 공무원했지만 공무원도 탁상 공론이 너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실제가 중요하다. 현실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쪽을 그런 탁상 공론하는 쪽으로 저도 있다가 비즈니스 한 10년 하면서 핵심은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게 A로부터 시작해서 Z로 끝나는 겁니다. 국방산업단지는 약간 성공을 하는데 기업이 와야 된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여기 포럼에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좀 얘기를 현실적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업들을 좀 많이 찾아다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어떤 국방과 관련된 전시회 같은 걸 하거든요. 다 일일이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 데 가서 기업 하나하나 붙잡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도대체 당신들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가 했느냐, 매출이 얼마냐, 그 매출 발생의 주 근거가 뭐냐, 이걸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당신네도 국방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오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좀 심어줘야 돼. 그런 활동,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현장에 다니면서 이게 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약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제3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 저희가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CIAST입니다. CIAST, 충남 이노베이션 에이전시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를 약해서 이제 CIAST라고 하는데 과학기술은 우리 국가 발전의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씨앗의 발음과 유사한 씨앗 포럼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까지 제3회 씨앗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씨앗 포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씨앗 포럼을 통해서 우리 충남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대안과 정책들이 이렇게 나와서 현실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와주신 우리 정춘일 박사님, 주제 발표해 주신 정춘일 박사님 감사드리고 또 김춘선 교수님, 박래호 회장님, 양성광 소장님, 이용문 과장님, 최한중 팀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계속 관심을 갖고 오늘 많은 내용이 토의가 됐는데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화시켜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또 풀어가는 그런 또 포럼과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여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